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중국에서 한국의 어떤 사회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에 대한 의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내부 시각과 외부 시각, 정치 외교 부분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건요. 지난 시간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기사들 하나하나만 보면 그냥 한 부분이지만 이걸 연속해서 보니까 한국 그렇죠. 전체를 네. 약간 이해하는 듯한 이제 한국 국내 사회 네. 그 인구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가 아니라 결국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라든지 네. 정치적인 문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이것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연속적으로 건가요? 연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큐레이션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좀 준비한 건요. 네. 뭐냐면 일단 제목을 볼게요. 원자인청各方连着统一发表重战宣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각국이 종전선언 발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벼진해 후特赦 震动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를 받은 것이 한국을 이제 진동한다는 건데 이것도 외신에서 많이 다루네요. 흔들렸다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는지. 네.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베이特赦的 벼진해. 그러니까 특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라이 이완 미판 밥 한 공기 주세요. 밥 한 네. 공기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 그게 소린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거 한번 이제 예, 볼 거고요.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한린준민이 GDP 후 2027년 차오르 한국 사람들의 명의상 평균 이제 GDP가 이제 2027년도에는 이제 일본을 초월할 거다. 이제 그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27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사네요. 맞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제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살펴볼 거는요. 이제 调查2008자在한치.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한국 기업 그 208개 기업을 갖다 조사를 했더니 내년에 되는 업적이 더 좋을 것이다. 전망이 밝다. 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제 원자인청 各方原则统一发表终战宣言. 이건요. 이제 12월 14일자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환구시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때가 마침 이제 그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13일날 이제 그 호주를 방문했을 때 중국과 미국 그 다음에 북한과 사이에서는 원칙상으로서는 이제 종전선언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매체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 가운데서는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소간의 이제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종전선언에 있어서 좀 이제 소극적인 좋지 않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네. 이런 기사들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환구시보에 또 이제 조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BBC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를 또 살펴본 거예요. 네. BBC에서 얘기한 걸 이제 여기서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년 3월이면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데 집권 이제 5년 사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이제 그 한반도의 이제 영구적인 평화와 관련돼서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관련돼서 굉장히 지속적인 그 거대한 도전들에 항상 직면을 왔었고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고 했고요.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기사가 이제 BBC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냉철한 분석 같습니다. 그래서 예. 또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게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 그 종전선언 발표와 관련돼서 어떤 순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전제적인 조건 대략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12월 7일 날 이 미국에서는 35명의 공화당 이제 하원 의원들이 그 연방 정부에다가 이제 편지 서한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비핵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한으로 보냈다. 이제 BBC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BBC에서 얘기한 내용들, 아까 이제 한국 보도했고요. 지금 이제 방금 BBC 보도 얘기했는데, 그럼 중국은 어떻게 보냐? 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이제 한 전문가께서 이제 13일 날 한국시보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 서명하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일단은 회담장으로 일단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대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경직된 국면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회담장으로 둘이가 이제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 그 측에서 어떤 조건 없는 대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일 내에 이 종전선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체결하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이나 어떤 대화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력만 갖고 종전선언,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뭐 외교적인 맞습니다. 의견이네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국 전문가의 이제 지적이고요. 네. 물론 이제 밑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의 입장도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지지한다라고 하고 네.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네, 사실 텐진회담에서 지지는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지지는 받았는데 이게 또 미국의 반응이 뜨뜻미지긴 하니까. 예,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네. 전문가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최근에 네. 외교 문제와 관련된 거였다면 네.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볼게요. 국내 정치의 뜨거운 이슈죠. 네. 이 한국시부의 12월 25일자예요. 최근이죠. 네. 이 첫 번째 화면에 일면 기사 이제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특사를 받는 것이 이제 한국을 지금 진동시키고 있다. 네.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제목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24일 날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특사 관련된 보도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끈 것은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형기를 이제 복역한 지 한 5년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특사를 결정했다. 이제 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이라든지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마음의 어떤 평정을 갖고 일단은 이제 보도가 또 나왔고요. 그날 이제 이제 측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전체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그 측근을 통해서 이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정계 인사들과 이제 어떤 접촉을 한다, 이제 그럴 계획은 없다. 이런 식의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외신들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네. 이제 대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선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중국의 이제 흑룡강 사회과학원의 이제 그 전문가께서는 또 이제 주요한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 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보면 대통령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네. 특별 사면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들을 이제 사면해주는 이런 관례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이제 그 관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 측에서도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특별 사면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이제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하면서 약간 후덕한, 인자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또 이제 같이 이제 얻으려고 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관련돼서 이제 보도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조선일보에서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또 여기서 또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특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에 어떤 대선에 아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대선 변수로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 또 이어지는 기사가 또 관련 내용이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그래서 또 이게 25일자인데요. 네. 자, 27일자 또 한국시보에 보면요. 특사를 받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이 이완 미판,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달라. 이제 밥 한 공기 이게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직역을 하면, 네. 직역을 하면 네. 밥 한 공기 네. 주세요라는 이제 이 말 뜻인데, 네. 이게 뭔 뜻이냐? 네, 아니, 썸네일로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뭔 뜻인가요, 이게 도대체? 살펴보면요. 네.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26일자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특사받은 이후에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딜 가냐? 이거에 대한 거의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측근인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한 게 그 뭐냐면은 아무래도 특별사면 받고 나서도 바로 이제 외부 활동하기는 어렵고 병원에서 아마 계속 그 2월 2일까지는 계속 있을 예정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사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특사를 이번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이 두 대통령 사이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그 약간 좀 이제 다를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제목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받은 이후에 사실은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상태가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을 드신다고 해요. 죽을 드신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약간 이제 그 약간 미음이라고 해야 되나? 루안미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이제 건강을 좀 더 빨리 회복해서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달라는 얘기가 아직 그 밥을 먹을 정도의 그 어떤 건강 상태는 아닌데 그만큼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전 국민 앞에 이제 나서겠다. 그 뜻을? 그 뜻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뭐 어렵게 썼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특사 받은 소식에 대해서 약 이제 59.8%의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결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20대에서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게 64.2%고 네. 좋은 결정이다라는 27.3% 높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내용이 다 포함이 돼서 네. 한국시보에서는 이 기사 내용을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는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이제 관련된 거 네. 봤고요. 종전선언.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전망의 차원에서 좀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네, 반추 특집에 맞춰서. 맞습니다. 12월 17일 달 이제 참고 소식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평균 그 명의상 그 GDP가 아마도 2027년도에는 일본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제 그 추산하기로는 일본이 이제 평균 명의상 이제 국내 총생산 GDP가 2027년도에 아마 한국에 의해서 이제 따라잡힐 것이다, 초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2020년도에 일본인 평균 그 GDP는 39,890달러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 한 25% 이제 전후로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2027년도에 한국에 초월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가? 네.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이게 결국은 노동 생산량 증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본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예.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부도 전자화 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다 결제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일본은 기업 간의 사이에서도 이제 계약 맺을 때도 이제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
사회초년생 때 일본을 갔을 때 신용카드를 안 쓰고요. 현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현금 떨어져가지고 맛있는 걸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게 좀 이게 느린 부분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뒤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네. 2027년도에 가면 결국은 노동 생산량 증가 그런 측면에서 따라잡히고 GDP 네. 1인당 GDP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좋은 기분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소식도 들리고 이제 있습니다. 뭐 사이즈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전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사회 그러니까요. 문제는 또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양적으로는 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설계라든지 시스템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네. 디지털화되고 그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 그 내용 내부를 보면 인구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208개의 그 한국 기업들 조사해 본 결과 네. 내년에 아마 업적들이 실적들이 아마 더 좋을 것이다.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올해보다 예. 더 좋을 거라는 그 긍정적인 그 전망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2020년도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설문조사, 그 바탕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업종별로 보면요, 올해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전기, 전자 그런 업종에서의 2021년도에 업적이 비교적 좋았는데 네. 내년도에는 방직, 의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기가 더 좋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국 현지 시장에 그 판매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제 증가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생산 통해서 이제 판매 수익과 관련된 그런 구조가 점점 더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네. 막 그런 것들을 바탕에서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생각해 볼 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 경쟁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전기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이제 타이트해진다는 그런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아시아 경제 14일자 보도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이런 점에서 불구하고 연구 개발 영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투자라든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어떤 그 개발하는 걸 노력하지 않으면 아마 금방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또 초월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변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있지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예. 현재 이제 내년 전망을 또 좋게 보고 하지만 경쟁에 많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기사를 통해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예.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하고 방금 전에 우리 또 얘기했고 지난 시간과의 그런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지만은 이 기사를 하나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면 그게 자극적일 수 있고 왜 이런 기사를 쓰지 하지만 네. 그걸 연속적으로 우리가 네. 반스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살펴보니까 네. 결국 전체 인구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결국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서 세대 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GDP가 일본을 2027년엔 추월할 수도 있다고 보고 네. 디지털 전자화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그런 시스템이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갖춰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뭐냐.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뽑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판스라고 해서 이제 돌아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판스 할 때 판을 갖다가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대. 네. 우리는 반의 의미를 갖다가
이 반대할 때 많이 쓰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밀어내는 그렇죠. 반. 너무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스라는 거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라는 거는 상대를 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발전되는 건 못지않게 내실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되돌아봐야 시점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이 중국에서 보여지는 한국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외 전략을 짜는가, 그 네.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었고, 네. 동시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의 언론을 통해서 한국을 반추하는 반추 특집으로서 맞습니다. 2시간을 진행해 봤는데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또 좋은 기사들을 큐레이션 해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